안녕하세요. 라인에서 비즈니스 매니저를 개발하고 있는 나카무라 토시유키라고 합니다. 슬라이드는 영문으로 작성했습니다만 오늘은 차세대 마케팅 데이터 활용 기반 비즈니스 매니저의 개발 비하인드라는 주제로 발표하겠습니다.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매니저란 무엇인지, 어떤 시스템인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비즈니스 매니저를 개발하는데 과제가 된 기능과 그리고 비즈니스 매니저가 구축되기 전에 이용되고 있었던 시스템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매니저의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매니저를 개발할 때 과제가 된 부분과 그 과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접근했는지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매니저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비즈니스 매니저란 광고주인 기업들이 라인의 각종 마케팅용 프로덕트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시스템입니다. 라인 광고와 라인 공식 계정과 같은 각종 마케팅용 프로덕트 데이터를 통합해 광고 송출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라인의 각종 마케팅용 프로덕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만 라인이라고 하면 라인 메신저 앱 등 콘슈머용 서비스라는 이미지가 강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슬라이드를 보여드렸듯이 다양한 비즈니스용 프로덕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매니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라인의 B2B 프로덕트에 대해서도 소개하겠습니다. 라인 B2B 프로덕트에는 라인 공식 계정과 라인 광고, 라인 포인트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비즈니스 매니저와 릴리즈 초기에 접속이 가능한 라인 공식 계정과 라인 광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라인 공식 계정은 여러분께서도 오프라인 가게에서 라인 공식 계정 친구 모집 중이라는 글귀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라인 공식 계정을 통해 대기업에서 소규모 가게까지 라인 유저와 소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라인 광고는 라인 유저를 대상으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광고를 송출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라인 앱 화면에 뜨는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광고 또한 라인 광고 플랫폼을 이용해 송출되는 광고 중 하나입니다. 다시 비즈니스 매니저의 슬라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비즈니스 매니저에서는 앞서 소개해드린 라인 광고와 라인 공식 계정 등 서비스의 계정을 접속할 수 있습니다. 계정을 접속함으로써 각각의 계정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동합적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릴리즈 초기에는 2가지 서비스만 지원하고 있으며 접속 가능한 계정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접속한 계정의 데이터를 이용해 광고 송출이나 메시지 전송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프로덕트 횡단적인 데이터 분석 및 리포팅 기능도 추가할 예정으로 앞으로 진화를 계속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진화라는 말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주제인 비즈니스 매니저가 왜 차세대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비즈니스 매니저가 구축되기 전에도 라인 공식 계정과 라인 광고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바로 크로스 타겟팅입니다. 여러 브랜드를 전개하는 대기업에서는 브랜드마다 라인 공식 계정과 라인 광고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브랜드 A와 브랜드 B 등 운영 주체가 동일한 브랜드 간에서 라인 공식 계정의 데이터를 라인 광고로 공유해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기업이 동일한 경우에도 시스템이나 규정상의 제약으로 브랜드 A와 브랜드 B 사이에 직접적인
데이터 공유는 불가능했습니다. 비즈니스 매니저는 같은 기업의 브랜드 계정 간의 데이터 공유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슬라이드와 같이 브랜드 A의 라인 광고 데이터를 브랜드 B의 라인 광고 계정으로 공유 및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기존 시스템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비즈니스 매니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비즈니스 매니저의 시스템 아키텍처가 확실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 과정에서 겪었던 과제들이 있었는데 상세한 내용은 세션 후반부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비즈니스 매니저의 기능에 대해서입니다. 비즈니스 매니저에서는 관리 화면에서 오가나이제이션이라고 불리는 그룹을 광고주인 기업 단위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오가나이제이션 아래 라인 광고와 라인 공식 계정을 접속함으로써 해당 계정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계정 간에서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오가나이제이션에 대한 계정 접속은 라인 광고와 라인 공식 계정의 각각의 시스템 관리 화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릴리즈 초기에 계정 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주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라인 태그라고 불리는 자바스크립트의 스니펫으로 웹사이트에 설치해 컨버전을 계측합니다. 또 하나가 오디언스 데이터로 어떤 유저에게 어떤 광고를 송출할 것인지를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현재 비즈니스 매니저에서 접속 가능한 계정과 공유 및 이용이 가능한 데이터 타입은 두 가지뿐입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기업들이 안심하고 비즈니스 매니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증 기능을 갖추었습니다. 앞서 오가니제이션을 작성해 계정을 접속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계정 간의 오디언스 데이터를 공유할 수 없습니다. 라인의 오퍼레이터가 오가나이제이션과 해당 계정을 운용하는 기업이 동일한지 내부 툴을 이용해 심사합니다. 여기서 승인된 오가나이제이션과 계정만이 오디언스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가나이제이션 내에서 어떤 계정에 어떤 데이터를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권한 설정도 가능합니다. 오가나이제이션 아래 모든 계정에 모든 데이터를 공유하는 등의 와일드 카드와 같은 설정이나 특정 오디언스 데이터만을 특정 계정으로 공유하는 등의 권한 설정도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세션의 후반부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술적인 과제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가나이제이션이 직접 라인 태그와 오디언스 데이터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접 만든 데이터를 다른 계정으로 공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비즈니스 매니저의 사양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 서비스의 계정과 데이터의 종류가 있고 개발하는 데 과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개발 과제들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갔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잠시 앞에서 보여드린 슬라이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은 비즈니스 매니저는 비즈니스 매니저만으로 필요한 기능을 실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시스템에 데이터 공유 권한 관리를 추가함으로써 가동됩니다. 앞서 크로스 타겟팅이라는 기존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를 구현한 것이 라인 DMP입니다. 라인 DMP란 라인이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광고 데이터의 수집과 가공 및 제공을 하기 위한 플랫폼입니다. 라인의 플랫폼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와 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축적 및 가공해서 라인 광고와 라인 공식 계정 등 B2B용 서비스에 제공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라인 DMP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작년에 라인 디벨로퍼스 데이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하단에 세션의 URL을 기재해 드렸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비즈니스 매니저의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비즈니스 매니저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라인 DMP와 라인 서비스를 연계해 오디언스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이 시스템 위에 비즈니스 매니저의 권한 관리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계정 간의 경계를 넘은 데이터 공유를 실현했습니다. 기존 시스템과 비즈니스 매니저에서 데이터를 연계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REST API 방식입니다. 기존에도 라인 공식 계정이나 라인 광고 등 다른 시스템에서 라인 DMP가 관리하는 오디언스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라인 DMP의 API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DMP 내부에서 비즈니스 매니저의 API를 호출해 권한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데이터 연계 방식은 카프카를 통한 메시징입니다. 비즈니스 매니저의 유저들이 계정 간 공유 권한 설정을 변경하면 MySQL에 그 내용이 저장됩니다. 변경된 내용은 배치가 로딩해 데이터 공유가 변경되었음을 카프카를 통해 라인 DMP에 전달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할 어려운 과제들이 많았는데 뒷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추상적인 내용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쯤에서 비즈니스 매니저에서 이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래밍 용어는 코틀린을 쓰고 있습니다. 뒷부분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코틀린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워크는 스프링 부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미들웨어는 메인 스트레지로서 MySQL, 캐시와 락을 거는 용도로 레디스, 그리고 각 서비스에 대해 데이터 변경을 전달하거나 일부 데이터를 다른 서비스에서 동기화하기 위해 카프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인프라는 사내 프라이빗 클라우드인 베르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초기 개발에 주어진 시간이 짧거나 데이터를 취급하는 시스템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제 소속 부서에서는 되도록이면 검증된 기술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비즈니스 매니저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과제와 우리가 그 어려운 과제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에 대해서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시스템의 개요도입니다. 비즈니스 매니저에서는 DB에 있는 권한 설정의 변경을 라인 DMP에 대해 카프카를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몇 가지 과제가 있는데 특히 DB와 카프카를 하나의 트랜잭션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매니저에서는 관리 화면에서 유저가 공유 권한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라인 DMP에 대해 확실하고 누락이 없고 정확한 순서로 데이터가 변경되었음을 전달해야 합니다. 라인 DMP에서는 예를 들어 오디언스 데이터의 공유가 시작되거나 정지된 사실을 비즈니스 매니저 측에서 변경을 정확한 순서로 카프카를 통해 수신하고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이 데이터베이스와 카프카를 하나의 트랜잭션 내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3가지 방안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방안은 API 콜백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동일한 트랜잭션 내에서 DB 갱신 처리한 후 공유 권한이 변경되었다는 메시지의 퍼블리시를 진행합니다. 그 후 컨슈머 측에서 API를 호출하여 변경된 내용이 DB에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트랜잭션 내에서 카프카에 퍼블리시 된 후 롤백 처리돼 DB에 데이터가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API를 호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무엇보다 구현이 심플하고 다른 팀에서도 자주 사용되는 검증된 방법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초기 개발에 주어진 기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장점은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콜백 API에 퍼포먼스적인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초기에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 방안은 CDC, 즉 체인지 데이터 캡처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MySQL의 빅로그에서 DB지움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변경을 카프카에 전달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거의 실시간에 처리할 수 있고 다른 팀에서 이미 검증된 방법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 반면에 공유 권한의 설정을 관리하는 테이블 구성이 복잡했고 여러 개에 걸치고 있어서 컨슈머 설계가 어려워 보였으며 인프라 셋업 등 별도 작업이 발생하는 게 개발 일정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팀에서 이미 쓰고 있는 방법인 경우 순서가 보장되지 않아 결국에는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API 콜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방법도 포기했습니다. 세 번째 방안은 공유 권한 설정이 변경될 때 권한 설정의 변경뿐만 아니라 이벤트 큐에 해당하는 테이블도 똑같이 트랜잭션으로 이벤트를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그 후 이벤트 큐에 테이블을 배치해서 폴링해 변경이 있으면 카프카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전송 완료에 관해서는 리코드가 이미 전송되었음을 의미하는 칼럼을 업데이트해서 카프카에 2번 보내지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구현이 심플하고 순서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점은 폴링 간격에 따라서는 실시간성이 상실될 수 있고 변경이 잦은 경우에는 스케일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즈니스 매니저의 경우 실시간성이 꼭 필요하지 않는다는 점과 권한 설정을 자주 변경해야 할 만한 유스 케이스가 없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최종적인 아키텍처는 몇 가지의 개량을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공유 권한 설정 변경과 이벤트 큐에 해당되는 테이블에 변경을 동일 트랜잭션에 적어줍니다. 첫 번째 배치에서 이벤트 큐의 테이블에서 변경을 읽어내고 공유 권한 설정을 이용할 수 있게 해서 다른 DB의 테이블에 적어줍니다. 이용할 수 있게 해결된 권한 설정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매니저의 기능 해설 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가니제이션 내의 모든 아카운트 간에서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공유하는 와일드카드와 같은 설정이 가능하다라는 사양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해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치에서 해결된 공유 권한 설정을 카프카에 알리는 구성입니다. 두 개 단위로 나눈 이점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카프카로의 송신 스테이터스를 관리하는 칼럼을 변경하기만 하면 재송신이 되며 리커버리의 오퍼레이션을 하기 쉽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시스템 연동에 이어 복스의 팀이 연동하면서 개발하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스템 개요도를 보겠습니다. 저는 주로 비즈니스 매니저의 백엔드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데 비즈니스 매니저의 백엔드 개발팀은 여러 개의 REST API를 다른 팀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리 화면용 API입니다. 이것은 관리 화면이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프론트엔드 팀이 개발에 이용합니다. 다음으로
내부 시스템용 API가 있습니다. 라인 DMP용으로는 공유 권한 설정을 반환하는 API가 존재하고 라인 공식 어카운트, 라인 광고에는 비즈니스 매니저의 어카운트를 접속하기 위한 API가 존재합니다. 비즈니스 매니저의 초기 개발 때에는 제가 소속하는 백엔드 팀이 이러한 API의 사양을 정해야 했습니다. 스케줄상도 크리티컬 패스가 되기 때문에 다른 팀에게 가능한 한 빨리 제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과제가 된 것은 API 다큐먼트를 작성하고 메인테넌스를 하는 비용입니다. 사내에서도 부문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제가 소속하는 부서는 사내의 위키에 API의 다큐먼트를 기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법은 사양이 바뀌었을 때 코드하고 다큐먼트를 이중으로 메인테넌스를 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즈니스 매니저의 초기 개발에는 어려운 사양을 이해하면서 스케줄이 촉박한 가운데 API 다큐먼트를 신속하게 작성했어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저희는 스프링독 오픈 API를 채택해서 대응했습니다. 스프링독 오픈 API는 스프링의 컨트롤러에 어노테이션을 달아주기만 하면 오픈 API 버전 3 형식의 JSON이나 야물을 생성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특정한 엔드포인트에서 스와가 UI가 이용 가능해지기 때문에 컨트롤러에서 생성된 최신 API 다큐먼트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열람뿐만 아니라 실제로 API를 실행해서 레스폰스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코톨린도 지원되고 있어서 코톨린이 논느리면 필수 요소로 인식해주기 때문에 매우 좋습니다. 독자적인 프로젝트의 아노테이션을 읽어서 다큐먼트에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는 등 커스터마이즈도 가능합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프링의 콘트라 작성 시에 add 태그나 add 오퍼레이션, add 스키마 등 스와가 API의 아노테이션을 부여합니다. 그것만으로 스와거 UI상에서 API 다큐먼트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스와가 UI상에서 API 실행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오픈 API 버전 3 형식의 파일을 특정한 엔드포인트에서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스와가 UI로 보는 것 이외의 활용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는 GitHub 엔터프라이즈를 사용한 개발을 하고 있는데 풀 리퀘스트를 보냈을 때 브런치별로 API 다큐먼트를 생성합니다. 이것으로 레뷰어가 API 사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적 파일을 사내의 파일 스토리지 서버에 올리는 방식의 관계로 뷰어로는 리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매니저의 관리 화면을 작성하고 있는 프론트 엔드 팀에서는 타입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화면을 개발하고 있는데 오픈 API 타입스크립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타입스크립트를 생성해서 백엔드의 API와의 통합을 효율화합니다. 오픈 API 타입스크립트의 코만도로 API의 파스나 리퀘스트, 레스폰스의 타입스크립트의 정의가 생성되기 때문에 API의 추가와 변경이 있었을 경우에도 스무스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응용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매니저의 관리 화면에서는 기업 유저의 이용을 가정했기 때문에 어드민이나 일반 유저와 같은 롤마다 권한 관리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는 API 엔드포인트에서 이 롤의 유저가 액세스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코드는 예시이지만 독자적인 아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컨트롤러에 넣어서 제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프링독 오픈 API가 제공하고 있는 오퍼레이션 커스터마이저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에서 @os라는 독자적인 아노테이션을 읽게 해서 스프링독 오픈 API의 초기화 시에 등록을 합니다. 그 결과 어느 권한이 이 엔드포인트에 액세스가 가능한가를 자동적으로 다큐먼트에 반영하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와 같이 왼쪽 코드로 설정한 마크다운 형식의 문자열이 오른쪽 스와가 UI상의 다큐먼트에 반영됩니다. 이어서 프로그래밍 수법입니다. 비즈니스 매니저는 뭐니 해도 아이디의 종류가 많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매니저는 다른 어카운트와 접속해서 그 데이터를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의 성격상 아이디의 종류가 많습니다. 시스템에서 다루는 아이디는 데이터베이스의 PK인 아이디까지 포함하면 20개 이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비즈니스 매니저의 오거니제이션 아이디, 라인 광고, 라인 공식 어카운트 아이디, 오디언스의 데이터, 라인 태그의 아이디, 그리고 로그인 유저 아이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능 추가로 인해 접속하는 어카운트나 어카운트에 연결되는 데이터는 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디를 프로그래밍에서 정확하게 다룰 수 있게 저희는 아이디를 value object로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value object란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의 문맥에서 등장하는 값이 동일한 것임을 비교할 수 있는 것과 immutable이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오브젝트를 의미합니다. 코틀린에서는 데이터 플러스에서 프리미티브한 값을 랩하기만 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코틀린 코드 예시를 적었지만 fid라는 데이터 클래스가 한 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value object의 id를 컨트롤러에서 받으면 데이터베이스의 인서트와 업데이트까지 프로그램 내에서 일관되게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래밍상 대입의 실수가 발생하지 않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실제로 코드의 예시를 기재했는데 value object로 쓰면 인수의 대입 실수 등은 컴파일 시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value object화한 것에 따른 다른 이점도 있습니다.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스프링독 오픈 API의 시스템과 융합시키면 다큐멘테이션 작성도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 정의한 아이디의 아노테이션을 부여해서 다큐멘트상에서의 아이디의 정의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이번 개발에서는 코틀린 기능을 유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도 함께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코틀린의 기본적인 기능인데 늘 세이프티로 인해 누라블한 클래스와 논늘 클래스를 구별해서 안전하게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매니저는 아카운트나 데이터의 타입이 많은데 앞으로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실드 클래스, 실드 인터페이스, 이남, 웬으로 분기를 망라할 수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어카운트나 데이터를 타입별로 처리를 나누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 당초에는 엑스페리멘털이었기 때문에 아직 이용은 하고 있지 않지만 퍼포먼스상의 오버헤드 없이 프리미티브한 값을 랩하는 인라인 클래스도 활용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코틀린 개발에서는 편리한 기능이 많아 제가 소속하는 부문에서는 코틀린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데브데이에는 코틀린 세션도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그것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몇 가지 기술적인 내용을 설명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비즈니스 매니저의 개발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매니저의 개발은 지난 1월에 출범한 새로운 팀에서의 개발이었습니다. 또한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원격 근무로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팀 개발을 시작을 했는데 몇 가지 효과적이었던 프랙티스가 있었습니다. 먼저 새로운 팀에서 개발과 관련해서 자세한 인식을 공유하고 싶어서 모브 프로그래밍을 시도했습니다. 이것은 팀 전원이 하나의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입니다. 페어 프로그래밍을 2명 이상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우실 수 있습니다. 드라이버라고 불리는 사람이 실제 코딩을 하고 내비게이터라고 불리는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코드를 쓰는지 지시를 합니다. 평상시 화면과 PC, 키보드 한 대만을 공유할 때가 많은데 저희는 원격 근무이기 때문에 줌으로 드라이버 역할, 즉 실제로 코딩하는 사람의 화면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드라이버가 교대를 할 때는 기세 브랜치에 변경을 푸시해서 다음 드라이버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머신의 브랜치를 풀해서 개발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프로그래밍뿐만 아니라 리리즈 작업이나 인프라 관련 작업도 줌으로 화면을 공유해서 몹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인데 팀의 기술적인 기술을 공유하거나 팀워크를 새로 조성을 한다라는 점에서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줌을 상시 연결합니다. 줌을 특정한 룸에서 카메라 오프, 마이크도 오프 상태로 상시 연결해서 필요할 때 언제나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슬랙의 비동기 커뮤니케이션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비즈니스 매니저의 경우 사양면에 의문이 있을 때 화면을 공유하면서 얘기하는 게 편할 때가 많아 유용하게 썼습니다. 그리고 아침 모임을 매일 오전 11시부터 합니다. 인식을 공유하고 싶은 과제라든가 사소한 얘기라든가 모든 것이 다 함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태스크 관리를 위해서 그날 해야 하는 것을 트레로 태스크를 가지고 가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부분은 트레로와 모니터링 툴인 그라파나를 연동시켜서 진척 관리를 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로컬 PC에서 그라파나의 푸시 게이트웨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트레로의 포인트를 정기적으로 집계해서 진척 상황을 가시화했습니다. 원래는 트레로로 바한다운 차트를 사용하고 싶었는데 플러그인이 유료이고 그리고 커스터마이즈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격 근무는 다른 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힘들다고 느낄 때가 많기 때문에 모든 알림을 슬랙에 표시했습니다. 예를 들어 GitHub에서 풀 리퀘스트 내용, 트레로 변경, CI 결과 등입니다. 또 시스템 리리스 때에도 전용 봇이 있어서 슬랙상에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슬랙에 표시되는 빈도가 많은 것은 채널을 나누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매니저는 마케팅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차세대 기반입니다. 앞으로도 접속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비즈니스 요건도 복잡해서 시스템적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지만 그만큼 보람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 발표를 들으시고 관심을 가지셨다면 저희 팀에 조인해 주시면 정말 기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